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5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검사기관 일시 축소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전국적 대유행 직전에 위험 수준으로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늘부터 2주간 서울 지역 모든 중고등학교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애초 운영 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학원도 3주간 문을 닫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일로에 있는 미국은 지난 5일 동안에만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 누적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서면서 미국과 브라질, 인도 등에 이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2,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가 내각 지지율도 1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5명으로 국내 발생 580명,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38,161명이 됐습니다. 국내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1명, 경기 154명, 인천 3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2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가 549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명 추가돼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서울 지역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특성화고나 후기 일반고의 고입 전형과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거리두기 2단계 학사 운영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3분의 1 등교 원칙을 적용하되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교의 등교 수업 조정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중고생들에게 원격 수업 동안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정부가 내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은 물론 마트나 PC방 같은 일반 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2.5단계 방역 수칙들을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뜻으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는 게 권고됩니다. 노래방과 함께 헬스장,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은 아예 중단되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입시와 직업 관련 학원을 제외한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 금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애초 2.5단계에서 운영 금지 대상이 아니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마트와 백화점, PC방, 영화관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전면 금지돼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모이는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조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고 일반 직장도 직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종교활동은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KTX나 고속버스에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됩니다. 2단계에서 10%의 관중을 받을 수 있었던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2단계부터 이미 실내 착용이 의무화된 데 이어 2.5단계에선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거리 두기 강화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근데 1.4에서 우리가 그것을 1.0으로 낮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현재 상황에 봐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1.3이나 1.2 정도로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의 문제이지만 결국 1,000명, 2,000명이 가는 것은 올 겨울 내에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역학조사 강화와 시설 관리에 대한 감염 대책 강화 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80%쯤이 수도권 환자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불과 2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두 주 뒤면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계단을 여러 개 밟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공연 연습장이 나옵니다. 지상보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 실내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뮤지컬 연습 등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배우와 스태프 등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연습을 진행한 것이 집단 감염의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수도권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 이 가운데 수도권만 470명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경우 하루 전보다 15% 증가했고 지역 발생 전체 확진자 가운데 무려 80%가량 됩니다. N차 감염의 꼬리가 길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놓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역학조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원이 가능한 수도권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20개 정도. 지금의 환자 증가세라면 1, 2주 뒤면 이것도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사라지면 이는 바로 치명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치료할 능력이 있어도 병상이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기후 문제 심각성이 떠오르고 있다며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 저탄소와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제도 기반 강화라는 3+1 전략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함께 화석 연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변화 기조 속에 대비 작업을 미리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2020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는 3차 확산 중 연말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 치유와 위로를 위해 오늘 19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매 행사에서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 2,800곳,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2,000곳이 참여하며 라이브 커머스 특별 판매전과 온라인 기획전도 추진됩니다. 전국 오리의 절반 이상을 기르는 전남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차단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어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농장 일대에서는 이틀째 오리와 닭 등 가금류 매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발생 농장의 많은 말을 비롯해 반경 3km 안에 있는 50만 마리가 절차를 거쳐 매몰됐습니다. AI가 발생한 오리 농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 15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반경 10km 안 방역대에는 무려 185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영암에서 3년 만에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암과 부근 나주, 무안에는 우선 이동 통제 초소 26개가 긴급하게 설치됐습니다. 발생 농장 예찰지역인 10km 이내 가금 농가에는 이동 제한 통보 및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발령하였습니다. 다행히 반경 10km 안에 있는 40여 개 가금류 농장에서 추가 AI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계열의 회사 소속 농장 60여 곳에 대한 전수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의 부단체장 화상회의를 열고 AI에 대비해 모든 오리 농장 180곳에 방역 조서를 추가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철새 자체에서 온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발생 농장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연결고리를 끊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AI가 발생한 농장의 오리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감염 경로도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역당국은 주요 3가지 원인 가운데 일단 운송 과정보다는 농장에 뿌린 왕기어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겨는 뭐 아시는 것처럼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의 일부가 그 왕겨 속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겨울철에는 야생 조수류들이 보온을 위해서 거기를 자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남 오리의 전국 사육 비중은 52%로 1위, 닭은 5위 규모. 코로나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친 가운데 앞으로 보름 정도가 추가 확산을 막는 고비가 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당국이 경기도 내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기간은 오늘 새벽 5시부터 48시간 동안입니다. 당국은 일시 이동 중지 기간 중앙 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할 예정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야생 멧돼지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가 사실상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과 화천, 철원을 잇는 56호선 국도.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이른바 광역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민가 인접 도로에 출입문을 만들어 열어놓거나 아예 비워둔 곳도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인데 곳곳이 빈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울타리입니다. 입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울타리가 중간에 이렇게 뚝 끊겼습니다. 사유지라 땅 주인이 거부해 설치를 못했는데 멧돼지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막지 못해. 솔직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산에는 있는 사람 다 알아. 그리고 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얼마 된 사람이 중에 토끼 고라니 걔네들만 못 다니는. 울타리 무용론 속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점점 남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가평에서 포획된 멧돼지 4마리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광역 울타리 바뀌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을 남과 북으로 양분하는 소양호 남쪽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호수가 소양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폭이 400m가 넘는 소양호를 넘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존 발생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 남쪽으로 내려왔고 호수까지 뛰어넘은 상황. 강원과 경기 접경 지역 240km에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멧돼지를 그거를 뭐 울타리 치면 멧돼지를 거기서 뭐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건 또 되지도 않고 환경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거 자기네가 그걸 울타리 쳤다고 다 먹는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지연 정도예요. 지연 정도. ASF 바이러스가 멧돼지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그 밑으로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땜질 처방만 반복하는 상황. 곳곳이 뚫린 울타리를 넘어 바이러스가 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6일 기준 하루 사망자가 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누적으로는 6만 78명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에 이어서 6번째로 많습니다. 이탈리아 일일 확진자는 18,800여 명으로 닷새 만에 다시 2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초 고강도 제한 조치를 도입한 이탈리아에선 최근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9천 명을 넘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러시아 코로나19 대책본부는 6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만 9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246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급속한 확산세를 보여온 러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9천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영국의 병원에 첫 백신이 도착해 배포를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시노백사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영국의 크로이돈 대학병원입니다. 병원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이 담긴 상자를 옮깁니다. 초저온 보관을 위한 드라이 아이스를 걷어내고 백신을 꺼내 조심스럽게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And we are amongst the first in the country to actually receive the vaccine and therefore the first in the world is just amazing. I'm so proud. 이 백신은 8일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을 사전 주문했고 이 중 80만 회분이 첫 주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벨기에에서 도착한 초기 공급분은 전국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품질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영국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 비행기에서 백신 컨테이너가 하역됩니다. 컨테이너는 현장에서 철저히 소독됩니다. 인도네시아가 확보한 첫 백신 물량입니다. Bahwa hari ini pemerintah sudah menerima 1,2 juta dosis vaksin COVID-19. Vaksin ini buatan Sinovac. 지난 8월부터 이 백신을 시험해온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1월에 180만 회분의 백신을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달에 1,500만 회분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도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확보와 배포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영국이 현지 시간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부도 몇 주 안에 접종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메일은 6일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여왕 부부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순번이 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에선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이유에서인지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도 2천 명을 넘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6만 3천여 명이 됐고 사망자는 30여 명 늘어 2,370여 명이 됐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15,000여 명이나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많아져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50.3%로 3주 전보다 약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응답자의 55%가 백신 준비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평가는 37%에 그쳤습니다. 安全性、有効性を最優先としつつ、承認されたワクチンを直ちに必要な方に接種できるよう、事前の準備に万全を尽くしております。 스가 총리는 4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코로나 현황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을 살리겠다며 밀어붙인 고투 트래블 정책이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활동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6%가 감염 억제를 선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 호흡기 관리에 비상이실 텐데요. 겨울철에 호흡기만큼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치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는 겨울철 치아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